전 세계 먹거리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이상 기후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전 세계 농업 생태계는 중차대한 기로에 놓였는데요. 기후 변화, 무역 환경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이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거시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결국엔 농업 소득의 이제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 주요국들은 여러 정책 보험을 통해 농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가지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그 보험에 가입하면은 정부는 그 보험료의 일부를 또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위협 속에서 우리는 어떤 안전 장치를 준비해야 할까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을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농업 유통의 중심 가락시장. 수확을 마친 전국 각지의 농산물들은 이곳에서 가격이 책정되는데요. 한 해 동안 정성껏 지은 농산물이 까다로운 검수를 거쳐 경매에 올려지게 됩니다. 다발무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출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파종 시기에 고온과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 상태들은 평년보다 조금 상태들이 안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도 지금 출하량은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제보다 시세는 소폭 하락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지금 물건들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자, 희열 사이에 황현우 가락시장 한켠, 가을무 경매가 한창입니다. 자, 희열자 4,100원. 가을무 시장에선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품질 저하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요.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상 작은 변수 하나에도 가격은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매시장이라는 데가 가장 정직한 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는 데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때는 물량이 주니까 오르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시세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농사의 성패는 하늘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가치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좌우됩니다. 출하 지연이 농산물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는데요. 이제 물량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정상적인 출하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시세가 없게 되면 출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물건이 또 안 좋아지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더해서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작업을 했는데 생산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류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올 경우가 올해는 가끔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너무 속상한 마음이고 그럴 때 같은 경우 또 산지에서 내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인데 그거를 갈아엎는 거 볼 때 너무 속상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하십니다. 결국 시장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면 농업인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상황. 해가 지날수록 농산물 물가는 더욱 변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 경영의 악순환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농산물의 특성일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이 이제 수급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데 생산의 변동성이 크고 결국엔 그것은 이제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이제 큰 편이다. 그건 결국엔 농업 소득의 이제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이상 기후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 농가의 소득 변동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농업 수출 강국인 미국. 일찍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왔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미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김정일 대표에게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는 야채가게, 여자는 봉제공장 다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야채가게를 다니다 보니까 한국 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과수원,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셔가지고 과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한번 해보자. 1980년대 미국 최초로 한국산 배농사를 시작한 김종일 씨. 어느덧 50만 평 규모의 어엿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농사일이 마음처럼 풀렸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은 그냥 한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배가 태풍이 오면은 다 떨어지고 아주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배 수확이 이제 나오면서 배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배를 시작으로 사과, 포도, 대추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한국산 과일들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은 인력을 고용할 만큼 사업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잘 익어 있는 배를 보고 있자면 아직까지도 농업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40여 년 경험에서 두 번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배꽃 필 때 찬소리가 와가지고 이 꽃을 얽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꾸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좀 겁신하죠. 40년 경력의 베테랑 농민조차 농사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경영에 대한 걱정은 쉬이 떨쳐낼 수 없는데요. 특히나 바다를 건너간 한국산 배의 경우엔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민한 배를 키우시면 예, 진짜 말 그대로 보험도 좀 많이 들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필이 들죠. 그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드셨어요? 아니요, 그걸 모르고 네. 미국 실정을 잘 몰랐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네. 가면은 우리 차리가 안 와요. 미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서는 조금씩 이제 머리가 깨지다 보니까 조금씩 혜택을 조금씩 보죠. 한국과는 달리 대규모 농장이 주를 이루는 미국 농업의 특성상 다양한 설비와 장비는 필수적인데요. 작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다양한 시설 지원 정책 역시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혜택 본 거는 물시설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울타리 같은 거, 짐승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은 100% 해줘요. 1930년대 농업법에서 시작된 미국의 연방작물 보험 프로그램은 정부와 연방, 민간 보험사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꾸준히 가입률이 올라 농업인이 낮은 부담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여러 가지를 짓다 보니까 한 가지가 실패하면은 다른 것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니까 그냥 현상윤리는 그냥 한다 싶죠. 그런데 정부에서 아니 뭐 몇십만 불이라도 도와주면은 고맙죠 뭐. 이러한 보험 제도는 농가의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작물 재배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And so the role for the insurance is if a farmer could do something, make an investment, take a risk to become more productive, but because of the threat from climate, like climate disasters like droughts or floods, if that prevents them from being able to take this productive chance, then they never do it. But if the insurance allows them to take the chance, then it's a financial service that can unlock the growth for the farmer, the increased productivity, and the increased climate resilience.
단순한 가격 보상을 뛰어넘어 이처럼 다방면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안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 무역 위협과 같은 리스크 역시 농업 생태계에 큰 위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But also to be making financial tools or government activities to protect them from some of these other risks, like price risk, trading risk, and things like that. And I know that this is a very challenging world right now for these kinds of risks, and farmers all around the world are worried about it in ways that they haven't ever experienced before.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위협이 하나둘씩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 단위의 농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해 보상 제도를 넘어 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다양한 농업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농가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나 시장 가격 하락에 의한 소득 감소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사업을 해오던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재해 등을 이유로 예상 수확량보다 실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던 농작물 재해 보험과는 달리 올해부터 도입된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 시장 개방,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의 손실 역시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좀 농사를 좀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런 건 효과가 있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는 감수량만 보장해주고, 이제 수입 안정보험 가격까지 해주니까 가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 경영 안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수확을 앞둔 전라남도 영광의 벼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추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올해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었는데 올해 그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단일 작목인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작물입니다. 30년 넘게 벼농사에 매진한 탁재학 씨는 최근 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작황 악화보다 쌀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가격이 뭐 쌀은 가만히 53,000원, 54,000원, 작년 그작년에 52,000원 갔었을 때 수확량은 조금 떨어졌는데 농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격이 안정세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58,000원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양곡이 좀 부족한 사태라 해가지고 가격이 지금 이야기로서는 월등세가 된다 하는데 그때 그런 비중을 맞춰줬더라면 우리 농심의 마음은 괜찮았죠. 근데 그때 2, 3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5만 원대 갔었을 때 그때 마음이 제일 힘들었죠, 사실은. 농촌의 상징이자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도 같은 쌀은 이제 농가의 땀과 노력만으로는 지켜내기 어려운 작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 가격은 기본적으로 가격 하락의 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으로 병충해, 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오히려 쌀값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농가 소득도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농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체 작물이나 전략 작물제 등 벼 생산을 감소시키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쌀값이 일시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지만 농가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더 커진 쌀값의 변동성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하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곡물 중심으로 이렇게 식생활이 패턴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래도 뭐 쌀이라도 하나 대규모로 생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와 더불어서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식생활 변화와 맞물려 기존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쌀 수급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정부 역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종잡을 수 없는 쌀값에 탁재학 씨는 얼마 전부터 고부가 가치 작물인 대파 농사를 병행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쌀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재배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파예요. 예, 제가 대파 면적은 한 8,000평 정도 하고 있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세 때는 아주 이게 소득원이 되는 품종이에요, 대파가. 소득 다변화를 위해 선택한 대파 농사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영광 지역을 덮친 집중호우는 탁재학 씨의 대파밭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 대파가 잠적이 돼 버렸어요. 물에 침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물에서 오랫동안 침수가 돼 가지고 이 파가 성장이 억제가 돼 버렸어요. 뿌리 할착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할착이 안 된 그 파를 갖다가 다시 그놈을 뽑아내고 다시 정식을 하는 과정이죠, 지금. 쌀값에 대한 걱정을 덜고자 시작한 대파 농사지만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는데요. 대파에게도 보험이 이렇게 됐었다면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임이라도 조금 이렇게 충당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25년 본사업 전환과 함께 보장 품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망을 채워나가겠다는 건데요.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보장 측면도 있지만 이 수입보험은 기존의 보장에다가 가격 하락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특히나 쌀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고 가격 하락 부분에 보전해 준다는 그 말씀에 전체가 호응을 하시는 것 같고, 가입률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영광적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96%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쌀값의 변동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90%가 넘는 지역 농민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선택했는데요. 쌀 농사 중심인 우리 농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쌀 어떤 한 작목이 지나치게 어떤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생산되었던 측면이 다른 타 작목의 어떤 수급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배를 축소시켜가지고 그 쌀 재배 경지에다가 다른 어떤 작목을 좀 재배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면 어느 정도 좀 쌀의 수급 안정도 도움이 되고 다른 타 작목의 어떤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 쌀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수급 조절이 굉장히 병목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 작물 전환은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이영택 씨.
1년에 한 3번 정도 풀을 뽑아요. 지금 2번 뽑았는데 아직도 풀이 올라오니까 한 3번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올해 좀 작황은 좀 올해 이제 우리나라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왔었잖아요. 저희도 하루 저녁에 한 250mm 그 정도 갖고 여기도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15cm, 20cm 잠겼었어요. 근데 야는 좀 일찍 심어가지고 콩이 어느 정도 염실이 돼서 붙어 있는데 늦게 심은 것들은 밑에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냥 떨어져. 이영택 씨가 오랜 시간 농사짓던 벼 대신 재배가 훨씬 까다로운 논콩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수매제도 때문입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95% 이상이 농콩, 그 다음에 벼 농사 한 4,000평 가까이, 그리고 이 망고 하우스 600평. 일단 농콩에서 이제 저희가 뭐 서리태라든가 종류가 많지만 메주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수매를 지금까지는 다 해줬었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판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판로가 보장되기 때문에 농콩에다가 메주콩 위주로 거의 농사를 짓죠. 야심차게 시작한 논콩 농사지만 마음처럼 풀리지는 않는다는 이영택 씨. 최근 들어서 오히려 수익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수익은 평균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걸 이렇게 감안하면 콩은 가격은 거의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 수확량도 그렇고 비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농자재 값이 뭐 몇십 %씩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순소득은 줄어드는 추세죠. 지금 현재로 보면. 치솟는 물가에 인건비는 물론 농자재 값이 덩달아 상승하면서 농산물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인데 경영비만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 소득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가격, 생산량, 그리고 이제 경영비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순위를 따지면 농가들이 위험 정도로 인식하는 순위가 가격, 첫 번째가 가격, 두 번째가 이제 생산, 세 번째가 이제 경영비였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농가 경제에서 경영비의 위험이 차지하는 영향도가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값싼 수입 콩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국산 콩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 것도 국내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산 메주콩은 그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일반 소매 가격이. 근데 수입 콩은 2,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두부일 거 아니에요. 그거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 벌기 위해서는 수입 콩 위주로 쓰겠지. 이게 자급률이 3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콩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50% 수매하겠다 이런 거는 올해 생산한 걸 다 소비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산 콩 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치솟는 경영비라는 두 가지 악재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보험을 통한 리스크 대비가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수입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하지만 농협 손해보험에서 들으니 우리 이제 콩 같은 경우 수입 안정 보험이든 재보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이게 기준은 마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이 수입콩을 막는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갖고 농민들은 그래도 보험이라도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갖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보험이 해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재해 보장은 물론 수입 시장 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경영비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지만 아직까진 모든 품목을 커버해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행 농업 수입 안정보험은 품목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농가별 경영 규모나 출하 방식에 따라 체감도는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제 소득 감소분을 보장하는
실수입형 상품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보장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해가지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그 보험에 가입하면은 정부는 그 보험료의 일부를 또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스스로 품목을 선택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위험 관리도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게 하면서 그것을 농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어떤 선진국의 농업 정책 추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농업 환경이 가장 유사한 나라 일본. 일본 역시 농가 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農業を始めたのは10年ちょっと前ぐらいからですね。で作ってる作物はネギだけで面積が約40あ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かね。4000平米ね。差で輸入量も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대파 농사를 짓는 마루오카 씨. 이곳 농민들 역시 예전과는 다른 문제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暑いね、ここのところ。36度、38度、40度って日もあるしね。昔はね、そうから30年くらい前まではもう28度ぐらいだと暑かったんですよ。あれから比べたらもう5度から8度ぐらいはもう真夏は暑くなってるね。 매년 올라가는 기온은 농가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대파의 경우에는 기온이 오를수록 수확량과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まず病気、虫と病気だよね。害虫とそれから病気が出やすくなるよね。病気はね、まず夏は白絹病っていう病気だよね。カビなんだけどさ、それがネギの根元につくとだんだん腐って最後倒れちゃってなくなっちゃうんだけど。 들끓는 벌레로 인해 수확량 감소는 물론 작물의 품질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농업 경영 수입 보험 제도에 가입해 둔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합니다. 3、4年前かな入ったのはね。で当時私農業共済組合の代表幹事やらせてもらったので、会議に出るたんびにそういう収入保険の話が出てくるわけですよね。で一つは、いい保険だな、野菜農家が入れるいい保険だなって思ったのが一つと、やっぱりそれは率先して入るべきだなと、この2つの理由から収入保険に入りました。 일본은 기존 지역 공제회를 중심으로 품목별 재해보험과 가격 하락 보상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2019년 이를 하나로 통합한 농업 경영 수입 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これまでですね、日本にはですね、農業共済というものとですね、こちらの方は、品目ごとに収量を保証するものとですね、慣らし対策や野菜価格安定制度等のですね、価格の下落に対した保証というの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一つにして、収入保険という形でですね制度をセーフティーネットを作ったと。 농가 수입에 대한 보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지금 실제로 흰 비단병이 크게 번졌던 해 마루오카 씨 역시 수입 보험 덕분에 매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その年はね、さっき言った白絹病っていう病気が結構多発しちゃったんだよね。たくさん出てしまって、本当に2割ぐらい、2割以上減収かな。作付け面積で2割以上減収ですから、全体の品質も悪くなるんで売り上げそのものが落ちちゃったんですね。それで収入保険でカバーしていただいたと。確か
50万くらいもらったんかなと思いますからね。 일본의 농업 경영 수입 보험은 농가별로 기존 사고율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일정 비율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収入保険は若干複雑で、その保険の部分と積立金の部分というのがあって、積立金の部分は4分の3国が補助するっていう制度はあるんですけど、基本的に半分とかですね、4分の3国が補助をしますっていう制度の下でやってるので、もちろんそれ以外にその農家の方から加入者からちゃんとお金を取るっていう、その両方のお金を貯めてそれで支払いをしてるんですけど、それは過去の自己率を見ながら計算をしているので、一応今のところ足りてはいると。 특히 일본 농업경영 수입보험의 특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이에 기반한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장의 범위와 높은 보상률로 인해 농가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합니다. まあ満足してますよ。だってなければゼロだもんね。ゼロだからもうゼロってことは投入した、肥料代とか農薬代とか種代とかね、それがもう回収できないわけじゃない。で例えばそれだけもいただけばそれで来年に使う、ね、肥料代とか農薬代に充てられるわけだから、まあ助かりますよね。 이러한 농업보험은 단순히 농민들의 재정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순기능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いうことで、今日の埼玉のネギ農家さんもですねおっしゃっていた通り、今までは保証なかったんだけども、この収入保険ができたことによって万が一の時に助けてもら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ような形でですね、そういった方には特にまた喜ばれて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다양한 농업 브랜드가 탄생한 시즈오카현. 농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확산되면서 전통 농업 지역인 시즈오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私たちの会社ですけど、ここ遠州の小京都と言われる森町の中にありまして、でこちらの方で代々農家を夫の両親もしておりまして、もう本当に昔から農業をやっている家だったんですが、夫の代で起業をしまして、で、詳しくはホームページの方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起業して23期目になります。 모리마치 지역에서 주문 계약 방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산호 씨. 직접 재배하는 다양한 작물들이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데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많은 종류의 작물들을 재배하다 보니 1년 내내 농사를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そのお米が終わった後、来年のお米を作るまでの間に空いている期間をお借りしまして、お米が終わってからレタスとかレタス類その他のお野菜を栽培しまして、そちらの方が順次片付いたところから年明けぐらいからトウモロコシの種まきが始まってくるんですね。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춘 시즈오카 지역에서 가능한 농법이지만 최근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산호 씨는 최근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コロナは世界的にもう経済が大きく変わっていく年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あの時には本当にいきなりのことだったので、契約していた数量が本当に商品はあるんだけれども、もう出荷先がなく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しまって、本当に大変苦労しました。そういった時にはスーパーさんですとかにも商品をお出し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あの時には大打撃でした。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농산물 수요가 급감하자 주문 재배 형식인 산호 씨의 농가 역시 타격이 불가피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열도를 강타한 태풍은 그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年内採りの野菜
て8月ぐらいから徐々に作付けし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台風が来たりすると一つの台風でだいたい2000万ぐらいが被害を受けると、収入保険さんの検討を始めて加入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しました。 늘어가는 피해에 산호 씨 역시 농업경영 수입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その基本的に災害に対しての保証制度なので、それ以外のですねすることによって経営の安定をより図れるようにするっていうのがですね、やっぱりとても重要な時代に入ってき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でそういう意味で収入保険をですね今回入れ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結果としてはですね非常にニーズに合致したものができてい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일본 농업경영 수입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평균 수입 데이터를 활용해 최대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そうですね、申請、決算後に申請、決算の数字が決まると問い合わせしたりし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やっぱり収入保険でカバーできることがなんていうんですね、金銭的にあると、そうすると次のまた期に変わった時の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だ、経営がやりやすくなるというか安定してく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はすごく。 특히 농업경영수입보험은 청색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파악하는데요. 확실한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마다의 수입 차이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투명한 보험금 산정은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作ったものがまず作れ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はまずありますけど、でも作ったものがちゃんとね価格がちゃんと出るのかとかですね、災害が起きたらどうするのとかですね、いろんなリスク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ものに対してしっかりとどんなリスクでもちゃんと対応できますよ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きちっとやっていくと挑戦しやすくなりま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この新規就農者に対してですね、もうこの収入保険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ですねメリット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농가별 맞춤 보장을 시작으로 일본의 농업경영 수입보험은 고령화되는 지역 농촌에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농업 안전망이 청년 농업인 유입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전라북도 익산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 김동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젊은 농업인답게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데요. 네, 원래 영양제는 이 한낮에는 못 주고 그 해가 없을 때 새벽 시간하고 이제 해 지고 나서 이른 저녁 시간 그 시간대만 줘야 작물의 피해도 없고 효과도 좋고요.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 요즘 동수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품질 좋은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데요. 고구마 밭을 돌보고 난 뒤에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방제 한번 쭉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고 들어가서 고구마 세척하고 이제 수확하는 날이면은 이제 수확하러 밭 작업 들어가고요. 창고로 가시죠. 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김동수 씨의 하루는 농사일부터 세척, 포장, 배송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그가 이렇게나 바쁜 농촌 생활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래 부모님께서 고구마 농사를 쭉 지어 오셨고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이쪽이 좀 더 전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다 보니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적극적입니다. 최근 동수 씨의 농장은
기존 고구마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를 도입했는데요. 덕분에 수확량도 늘고 재배 과정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신품종이에요. 새로 나온 호풍미라고. 예전에 호박고구마는 보통 숙성해서 겨울에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이 호풍미는 지금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숙성 기간 안 거치셔도 당도도 좋고 식감도 촉촉하고 농가 입장에서도 옛날 그 오래된 그 원래 있던 기존의 품종은 농사 짓기도 힘들고 수확량도 좀 저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 호풍미는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고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좋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품종 개량을 통한 생산 확대와 함께 고구마 유통 채널을 늘리는 것 또한 동수 씨의 일입니다. 더 좋은 품질의 고구마를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배송을 도입하면서 수입 역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와 주문 관리, 홈페이지 운영까지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품종을 개량하고 유통망을 개선하고 농업은 점차 현대화되어가고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마다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입니다. 날씨가 요즘은 너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날씨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제 뭐 수확 시기가 좀 일찍 될 줄 알았는데 좀 뒤로 많이 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밭은 작년보다 좀 덜 나오기도 하고 수확량이 그런 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기후로 인한 악영향이 해마다 커져가지만 그렇다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동수 씨도 나름의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저희도 뭐 재해보험 같은 건 들어왔는데 이제 최대한 좀 미리 좀 준비 좀 하려고 하고 항상 뭐 해마다 장마는 오고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대비를 해서 준비는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재해보험으로 일정 부분의 손실을 막을 수는 있다지만 모든 위험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동수 씨도 올해 도입된 농업 수입 안정보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저같이 온라인 판매를 한다 해도 굳이 뭐 농협이나 아니면 도매시장 거래를 안 한다 해도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 놓고 혹시 모를 일을 좀 대비를 하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저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알아보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본격적인 도입에 발맞춰 다양한 농가의 상황을 고려한 보장 대상 범위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저희 농산물이 급락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보험 처리를 해주신다 하면은 안 그래도 농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확대는 단순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이 아닙니다. 농가 경영의 투자를 촉진하고 농업 선진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결국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경영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그 말은 이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농업 분야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서 농업 성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일종의 막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입 안정보험이 농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정확한 정보입니다. 해마다 축적되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보험은 더 정교해지고 농가별, 품목별 실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입안정보험은 소득신고 또는 그 외의 방식의 수입 파악 방법 여부,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므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화가 어려운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도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제도가 서로 연결될 때 보험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서 우리 농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경영 안정화를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급망, 농업 부분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농식품을 성장시켜 나갈 때 우리나라 농업 자체도 성장해 가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식량 주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탄탄한 농업 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제가 비교를 했거든요. 저도 지금 한 15년 동안 무사고인데 보험료를 계속 해마다 내요. 왜? 만약에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입 안전보험도 저는 똑같다고 보고 진지 그런 면이 들어서 가지고 농가들에게 편안한 마음, 이 농사를 지면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춰야만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조금 편안하게 농사를 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자 천하 지대본.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농민들이 다른 걱정 없이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